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랄라입니다. 네. 해밍웨이가 청년할 때 지켜야 할 3가지를 말했는데요. 그래요? 뭔지 아세요? 뭐죠? 첫 번째, 네. 건강 지켜야죠. 네. 두 번째, 상식이 있어야죠. 네. 세 번째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요? 네. 웅씨 양심 있어요? 저요? 네. 저 양심 없어요. 아, 정말요? 사실 양심 있어 보이는데. 저요? 네. 항상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반성합니다. 네. 양심 없는 모습에. 양심 없는 모습. 자기 전에 항상 반성하는데요. 히랄라 씨는 양심 있어요? 저는요, 양심이 너무 있어요. 양심 너무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잘못을 해도 양심 없는 사람은 되게 뻔뻔해서 맞아요. 잘못하지 않은 것 같고 저처럼 양심 있는 사람은 벌벌해가지고 더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아서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히랄라 씨는 양심 덩어리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양심 찔렸던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소개를 하시다면. 양심 찔렸던 경험이요? 네. 참 제가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왜? 양심 선언합니다. 네. 저 사실 어릴 때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물건은요? 물건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어린이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슈퍼에서 50원짜리 초코바를 훔쳤습니다. 네. 진짜? 네, 30년 전에 훔쳤는데 물론 그때 걸리진 않았지만요. 무서워서 집에서 며칠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조용히 말 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살려고 했으나 오늘 히랄라가 물어보기에 본의 아니게 양심 선언합니다. 그 슈퍼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히랄라 씨는 양심 찔렸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네요, 사실. 양심 덩어리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부모님께서 좀 걱정하실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너 힘들지 않니? 라고 물으시면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가 거짓말 잘 하시는데요? 들켰다. 네. 그런 경험이 있고요. 양심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은 무조건 지켜야죠.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마찬가지고요. 10월 16일 정우를 부탁해요. 이 양심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누가요? 웅이가? 아니요. 누가? 타샤니가. 타샤니의 경고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졸려. 난 이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야, 그럴 땐 이 방송 들어야 돼, 이 방송. 이 방송? 무슨 방송인데? 정우를 부탁해 임대훈과 김이나의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타샤니가 부른 경고 듣고 왔습니다. 네, 양심 없는 사람들 경고 좀 먹어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 먼저 만나보고 갈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주신 분, 꼴통 IT님. 처음으로 본방사수합니다. 뿅! 하셨어요. 꼴통 IT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우리 국민 라디오에. 진짜?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거짓말을 못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저는 거짓말 잘합니다. 네, 후다닥 하셨습니다. 연선님 사무실에서 팀회의가 열려서 강제 본방사수가 됐대요. 네. 어떻게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네요. 잘 들을게요. 흑흑흑. 네. 꼴통 화이트님 같이 꿈꾸고 계시다고요. 네.
또 우리 중년 하이디님 오셨네요. 행금, 불금날 출첵합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잘 들을게요. 네,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금요일에 코너가 있죠? 네. 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 다 있죠. 유명인만 게스트냐? 보통 사람이 힘을 보여주자. 사람 속에 답이 있다. 별별 사람들 모시고 다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10월 16일 금요일 정오를 부탁해. 오늘의 코너는요? 네, 오늘은 별별 손님 코너죠. 제가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네, 오늘의 별별 손님 4호는요. 네. 카톡으로 접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전화로 접했을 네. 때 굉장히 상냥하셨습니다. 그래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네,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을 때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여의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여의주 씨세요? 네, 본명이에요. 정말요? 네. 그렇군요. 네, 여의주가 어머니, 아버님 누가 지어주신 거죠? 저는 할머니가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네.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한 건 아니고. 네. 정말 어디 뭐 면접을 보러 가든 아니면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각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한 4번씩 부르셨어요. 수업 시간마다. 그러니까 여의주가 누구니? 여의주 손 한번 들어봐라. 네. 네 이름이 여의주니?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의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갓 대학을 졸업했고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섭외가 됐나요? 네, 어떻게 오셨죠? 네. 제가,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자주 들어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카페에서 네. 모집글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히랄라 씨가 네. 길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었죠. 납치를 내왔어요. 납치를. 아닙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은 네. 뭔가 방송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의주가 사실 무슨 뜻이죠? 네. 제가 백과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용의 턱 아래에 있는 영묘한 구슬. 이것을 얻으면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와. 네, 불교에서는요. 네. 법과 공덕이나 경전의 공덕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드래곤볼 혹시 보셨어요? 저 드래곤볼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별명은 항상 드래곤볼이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여의주만 얻으면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네. 우리 여의주 씨 부모님들은 모든 거 다 이루셨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국민TV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직접 오시니까 어떠세요? 직접 오니까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일단 미인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진행자가 2명인데 한 명만 칭찬하시네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정말요? 잠깐만요. 정말 좋은 분 섭외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꼴통아이티님이 와, 상큼한 소녀의 목소리다 해주셨고요. 에마리오님이 여의주님 처음 뵈어 반가워요 해주셨네요. 네, 반겨주셨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여의주 씨가 어떤 분인지 사실 저희도 여기서 처음 뵈니까 그렇죠. 검증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름하여 심장 검증 시간. 누구냐? 넌 그거요? 그냥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당신의 약점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당신은 서커스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4가지 역할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맡고 싶은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서커스의 꽃 삐에로 역할. 두 번째, 스릴 만점 고개사 역할. 세 번째, 맹수들 들어와 조련사 역할. 네 번째, 눈을 뗄 수 없는 마술사 역할. 되게 어렵네요. 삐에로, 고개사, 조련사, 마술사. 어떤 거? 제가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련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맹수인데 괜찮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좀 크거든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C를 선택하셨는데요. 바로 들어보죠. 상대를 설득하거나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게 당신의 약점. 어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모르겠고. 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네. 당신이 일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타인과의 어색한 관계 때문이다. 저는 제가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럼 이거 틀린 걸로 하나 더 갑시다. 자. 네. 다음 심리 테스트입니다. 오래전부터 짝사랑을 해오던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기회,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첫 번째,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오붓한 시간. 두 번째,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세 번째, 위험한데? 당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한 끼 대접. 네 번째, 노래방처럼 신나는 곳에서 놀아보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사람이라면 한적한 곳에서 둘이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네, 1번이요. 네, 당신을 흔드는 이성 타입 맞나 한번 보세요. 당신은 첫눈에 반하기 쉬운 타입. 맞아요. 네. 특히나 당신은 외모를 많이 따지는군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낭만적인 데이트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 걸로. 네, 정확하네요. 네, 여의주 씨 이런 이성 타입을 선호하시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밝혀졌고요. 네. 어렸을 때 그 여의주란 이름 상당히 이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또 놀림 같은 거 혹시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사실. 맞아요. 어릴 때는 성이 여씨인 것만으로도 온갖 놀림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름이 여의주니까 이제 뭐 용구슬, 뭐 용의 선물, 온갖 별명이 다 있었어요. 네. 뭐 여의봉, 뭐 여의도. 글쎄요, 여의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제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안 울었어요? 울었죠.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죠. 네. 지금도 눈물 흘리시나요? 아니요. 네. 전혀요. 저도 사실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대웅제야. 맨날 고민이냐고. 많이 울었어요. 네. 우리 여의주 씨가 또 장기가 장기가 있으세요? 네, 장기가 뛰어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멋져요. 햄릿이라고 혹시 아세요, 웅씨? 햄릿이요? 네. 연극이죠. 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이거를 학부 수업 시간에 햄릿을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햄릿 역할을 했어요. 사실 저는 오피리아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머리가 짧고 목소리가 좀 낮다고 햄릿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느냐 사느냐만 보통 다 아시고 제가 했던 파트가 그 부분이라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괜찮습니다. 저희 시간 많아요. 그래요? 네. 이러다 사도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일단 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인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더러운 운명의 화살을 그냥 참고 견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바다를 힘으로 막아 싸워 이기고 넘어지는 것이 사나이의 할 바냐? 죽음으로써 이 아픈 가슴과 1000만 가지 육신의 고통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면 죽음은 잠을 잔다는 말, 잠을 잔다는 건 꿈을 꾼다는 거겠지. 그것이 어려운 노릇이다.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죽음의 잠속에 누웠을 때 어떤 꿈이 깃들게 될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망설이게 해. 이 험난하고 지겨운 인생을 그래도 참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 칼 하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데, 죽음. 만일 죽어서 무서운 게 없다면, 누가 이 고단한 인생을 힘겹게 지고 신음을 토하며 살아갈까? 일찍이 아무도 갔다가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저승에는 어떤 무서움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통은 참고 또 견디는 게 아닐까. 아름다운 오피리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그대의 기도로서 제발 나를 구하여 주길. 와, 저
눈을 감고 감상했거든요. 정말 좋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낭독하고 또 나눌 수 있는데 정말 좋네요. 네. 저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는데요.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신청곡 하나 있으시죠? 네. 네, 신청곡 노래 듣고 가죠. 어떤 노래 신청해 주셨나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휴그랜트가 나왔던 노팅힐인데 노팅힐에서 사실 쉬라는 노래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고 진짜 이거다, 이건 내 노래다 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로난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신청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It's amazing how you can speak right to my heart. Without saying a word, you can light up the dark. 오늘 여의주 씨, 우리 국민 라디오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였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사도였어요. 사도? 네. 송강호 씨랑 그리고 유아인 씨 나오신 사도를 봤는데 사도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 사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도에 대한 줄거리 좀 읽어드릴게요.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 그에게는 42에 얻은 귀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선, 사도세자였다.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형 경종을 죽인 살인자라는 의혹을 받고 노론의 입김으로 왕위에 올라 입지가 탄탄치 못했던 영조. 자기의 후계자만큼은, 사도세자만큼은 자신과 다르길 바랐던 임금이자 아버지 영조. 그러나 이선은 영조와 달랐다. 예술성이 뛰어나 개그림을 그렸던 사도세자. 무예에 뛰어나 활을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던 사도세자. 이처럼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닌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와 갈등을 빚게 되고 집안 싸움은 당파 싸움으로 번져간다. 1762년 5월 이모화변이라고도 불리는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살해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어미가 죽일 것을 청하고 아비가 죽이라 명하고 장인이 앞장서서 집행한 이 사건은 후대에도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네. 사도 줄거리 듣고 왔습니다. 사도를 그 추석 연휴 때 네, 부모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 같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줄거리,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스포는 아니겠죠? 네.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송강호가 유아인한테 이건 가족 일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송강호가 왕이니까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아비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열등감 그리고 컴플렉스 이런 네. 거 좀 아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자세히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바라셨던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장녀라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저를 다시 회상을 해본다면 약간의 부담감 같은 게 있지 않았나. 항상 좀 나는 잘해야 된다.
나는 1등을 해야 되고 나는 이걸 성취를 해야 되고 네. 좀 그런 게 커서 사도한테 약간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사도 영화 봤거든요. 영화가 저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줄 알았는데 되게 차분하고 잔잔하고 진지하고 맞아요. 이런 영화더라고요. 제 네. 예상과는 달랐는데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영화 참 좋더라고요. 연기도 참 잘하고요. 연기 진짜 잘하죠. 유아인. 네. 지금 아직도 개봉하고 있더라고요. 게시판에 선마님도 사도 보고 싶어요. 슬픈 이야기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은 영화 같아요.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 영화들이 한가득이에요. 주말에 이렇게 못 본 영화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화 보고 나와도 여운이 한참 동안 많이 남는 그런 영화예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웅 씨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저요. 송강호가 네. 이제 영조로 나왔죠. 영조 대왕으로. 네. 그 송강호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읊조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연기하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서 그렇죠. 그걸 연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여의주 씨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사실 같은 부분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게 왜냐면 그 부분에서 송강호 씨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쇳소리를 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지? 왜 저런 소리를 내지? 하다가 그 장면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흐름에 맞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 와요. 가슴이 막 미어지죠. 네. 보는 저게 사람도. 진짜 아빠의 마음이구나. 아빠의 마음. 네, 그 순간은 왕이 아니라 정말 아빠로서 연기를 하는데 참, 하여튼 좋았습니다. 연기 너무 좋았고요. 넝쿨나무님이 오후에 사도 보러 가요. 네, 누구랑? 네. 예전이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영조가 굉장히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7년을 기다렸고, 이 시기에는 어쩌면, 그러니까 아들을 꼭 낳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하고 자기 대를 이어야 한다. 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일찍 죽었죠. 네, 일찍 죽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를 꼭 잘 키워야 된다. 그런 약간 압박감이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생존을 위해서 애를 낳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아기를 갖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자 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종갓집 같은 경우는 다 대를 이으려고 낳기도 해요. 요즘도요. 그럼요. 몰랐어. 남아만 정말 선호하는 사상이라든지 이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주 없어졌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건 아직도 같은 것 같은데 네, 예전처럼 그렇게 막 얘가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얘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 시절 권력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피를 나눈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관계까지 갔다는 게 가장 안타깝기 때문에 후대에도 내려져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참 바쁘셨어요. 네, 아빠가 참 바빠서 아빠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유치원 때 아빠가 저희 유치원에 오셔서 같이 김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정말 딱 그거 하나 생각나요. 유치원 때.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빠랑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좀 최근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만나면 그때는 소용돌이 속에서 가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맞아요.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아빠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장녀였고 그러니까 항상 좀 어딜 가든 똑똑한 애, 좀 튀는 애. 자기 자랑인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빠 기대가 당연히 좀 높아지셨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어렸을 때만큼의 모습을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좀 많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아빠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아빠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이 서투신 거죠. 네. 맞아. 근데 요즘 아빠가 굉장히 귀여워지셨어요. 되게 귀여워지셨고 아빠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좋아요.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아빠가 바쁘신 직급은 아니니까 이제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빠랑 얘기할 때 되게 많이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빠랑 나랑 굉장히 닮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고. 네, 요즘 아버지가 귀여워지셨다는 말. 네, 재밌네요. 근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 여의주 씨와 함께 사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 라디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이거든요. 네. 재밌네요. 라디오가 편하네요. 매력 있죠. 네.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싸이가 부르는 아버지 들려드리면서 우리 여의주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오를 부탁해도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싸이 아버지 이 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정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기로 하죠. 네,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해피 메리메리 내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